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부어요. 부으니까 살이 안 빠지네요. 붓기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제 경험상으로 항상 붓는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것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붓기 만약에 생겼다면 어떻게 좀 해결해서 끝까지 잘 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Let's get it!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종이 일어나는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니까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씁니다. 악필이기도 하고 아이패드 펜슬로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정리를 하고 추가하는 형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종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종이 뭔지, 부종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정의로는 체액이 신체 조직에 간질에 축적되어 피부가 부어오르는 현상, 부종은 조직 내에 림프액이나 조직 삼출물 등의 액체가 고여 과잉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이 체액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혈액, 림프액, 뇌척수액 등을 포함하고요. 체액이 심혈관계 70%, 림프계가 3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림프는 특히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알칼리성 황색 액체인데 림프액, 그러니까 임파, 한자로 임파라는 말 많이 써서 우리 임파선이 부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림프가 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혈구를 운반하는 조직액이어서 혈장이 조직으로 나왔을 때 체액이 되고 이것을 이제 림프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방이 흐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도 온몸에 퍼져 있고 림프도 온몸에 퍼져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부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종이 생기는 원인, 림프, 혈액, 체액이 조절이 안 되는 현상 크게 4가지로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약물 복용.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아파서 항생제를 투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내 몸에서 진짜 체지방이 막 쌓인 건 아닌데 체중이 증가하고 부종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지방이 타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좀 더디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신장, 간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좀 부종을 유발시키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라든지 특히 고혈압제,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르몬제,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부어오는 형태는 혈압약 이런 거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거여서 좀 꾸준히 섭취를 계속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미 아파버려서 이런 분들 굉장히 빼기 어렵고, 컨디션이 너무 저하돼가지고 주사 맞고 왔어요, 항생제 투여하고 왔어요, 항생제 먹고 왔어요, 약 먹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어있고 체중이 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으로 붓는 이유는 여성분들 생리전 증후군 또는 이제 월경전 증후군, PMS라고도 하죠. 우리가 생리 전에 이제 붓는 현상은 호르몬에 의한 거가 가장 이제 정설인데요.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죠. 배란된 난자가 수정하여서 착상하고 자라는 과정을 지원하는 여성 호르몬인데, 이 황체 호르몬은 배란된 난자가 수정하고 착상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착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자궁을, 내부를 더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배란된 난자가 잘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막 영양소가 들어오는 거를, 영양소와 수분이 필요한 거를 여기다가 막 주는 거예요.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 어이구, 너가 지금 제일 중요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 밖으로 영양과 수분을 좀 배출하지 않도록 작용하는 형상이 좀 생겨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착상된 수정란에 부담이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이 좀 억제되고 신진대사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팽창하기 때문에 좀 장 운동 자체가
이제 둔해져서 생리 전이나 생리할 때 변비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먹은 것들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도 좀 붓게 되고 체중도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이 생리전 증후군 때 많이 겪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염분이 과다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많이 겪으셨고 알고 계시죠? 짜게 먹었더니 몸이 부어요. 맞습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섭취는 이제 부종이 세포 외수분이 있고 세포 내수분이 있는데 세포 바깥에 있는 수분, 세포 안에 있는 수분 요게 많았을 때 사실 부종이 되는데 요거가 해결이 안 되면은 세포 내로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부종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오늘 뭐 떡볶이 먹고 왔어요. 뭐 칼국수 먹고 왔어요. 염분이 과다한 음식을 급격하게 섭취했을 때는 막 이거를 내가 1kg씩이나 먹었다고 1에서 막 2kg씩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만에. 혹은 한 끼 만에. 근데 인바디를 한번 재보면은 어김없이 뭐가 올라오냐면 우리 몸의 체수분, 수분과 그 다음에 부종 수치가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은 사실 올라온 게 아니고 1, 2kg가 이 수분과 부종 수치 요거로만 이제 올라왔다. 근데 얘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좀 잘 해결해주면은 한 2일 정도만 잘 케어를 해주면은 금방 또 뚝 떨어져요. 체중 1kg 빼는 건 되게 어렵지만 부종 1kg 빼는 건 하루 이틀이면 그냥 확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미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염분을 과하게 넣어주면은 얘가 아예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이 바로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몸에 붙는다. 근데 그거를 잘 케어해 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정 염분은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항상 과한 게 문제죠. 과다가 문제죠. 그래서 요 염분에만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나중에 다뤄보려고 하니까 먹었을 때 와 너무 짜다. 물 계속 땡긴다 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염분 과다가 맞으니까 그 부종을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 부분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잘 붓는 분들 특징 네 번째는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너무 높을 때 또 잘 붓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또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의 만성 피로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붓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피로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쓰고 심장으로 펌핑을 하고 막 이 대사작용을 해야 되는데 혈류 림프 순환 자체가 피로도가 높으신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사 과정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가 부종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해결해? 이 부종하는 거 어떻게 해결해?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약물 섭취하시는 분들은 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플 수 없으니까 내가 몸 상태가 조금 그래도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체중 감량 중이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빨리 몸을 회복하시던가 하던가 아니면 좀 느리더라도 아예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 느리더라도 그냥 천천히 뺀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생리전 증후군이신 분들은 저도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굉장히 생리통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많이 줄어든 형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청소년 때 진짜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어요. 라면, 스팸 이런 거 너무 좋아했고 아예 섬유질 전 심지어 라면에 그 라면 후레이크 있잖아요. 그것도 안 먹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초록색이 보이는 게 싫어서 스프와 면만 먹었던 시절이 저의 청소년기입니다.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조금 더 성인이 되면서 굉장히 식단 조절을 하고 그 생체 리듬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주기가 맞춰진다. 그리고 이런 생리전 증후군 통증 같은 것들이 아니면 몸이 붓고 힘들고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화가 나고 열받고 이런 거가 좀 덜해진다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좋은 영양소와 생체 리듬을 맞춰주시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분 과다이신 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짜게 먹어서 어차피 외식을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꼭 섬유질을 챙겨주세요. 칼륨을 더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통해 요게 훨씬 더 칼륨과 나트륨 비율이 과다했을 때
이제 염분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칼륨 대표적인 게 뭐 쌈채소겠죠? 그래서 짠 거를 먹는다 싶으면은 이런 쌈채소를 조금 더 챙겨주고 국물이라든지 염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너무 과다했던 그 다음날 2일 정도는 좀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뜨뜻미지근한 물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서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염분 과다가 지속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루 잘못한 거는 그 다음날 해결할 수 있다. 만성 피로이신 분들은 쉬셔야죠. 무리하게 또 엄청 운동하시거나 할 필요 없이 가장 먼저 너무 필요하다 싶으면 잠을 잘 자고 호흡하고 진짜 좋은 게 저는 호흡, 명상, 운동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운동 이런 것들로 사실은 좀 풀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릴렉스 만성 피로이신 분들은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는 거상 뭐냐 L자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붓는 부위를 위로 올리도록. 그래서 다리가 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다리 기대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형태. 혹은 이제 반신욕이라든지 족욕 같은 것들로 따뜻하게 몸을 해주면서 혈류가 확장되면서 좀 더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형태. 마사지도 사실은 붓기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사지가 될 수 있고 림프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씨앗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은 좀 체질이 냉한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곡류나 이제 율무 같은 경우에는 림프를 흡수해가지고 배출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가 이런 곡류 율무가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시트러스 계열 과일, 시트르산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림프관에 있는 그런 때 같은 거를 청소해주고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좀 간 해독 작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레몬, 자몽 이런 것도 괜찮고 허브, 뭐 채소 이런 것들도 지방 산패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독으로 염증 생기는 거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채소, 뭐 해조류 이런 것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종이 일어나는 원인, 특히 조금 체중 감량하실 때 많이 제가 좀 경험해봤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너무 부종이 심하다. 이 오른쪽 다리처럼 눌렀는데 아예 막 내 피부가 들어간다 정도 싶으면 거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붓는 현상이 아닌 과하게 붓는다 싶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내가 왜 체중이 안 빠지지? 나는 지금 식단을 진짜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몸이 붓지?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상식과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염!